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기습 지명한 인물이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후보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고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하고 싶다고도 말했는데요. 내란 지속용 알박기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장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마치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단장이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돌연 태도를 바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나선 한덕수 총리의 과거 발언을 들어 이번 지명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전체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은 처벌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이 처장이 현재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이죠.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하다고 엄호하다 급기야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적이 점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덕수 대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불려온 이 처장은 각종 의혹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정당도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 김건희 여사나 장모는 변호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역시 내란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로 강하게 추천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내란 사태 전부터 이완규 처장을 강력 추천했다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힌 건데요. 한덕수 대행이 이러한 내막을 미리 알았는지 혹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사전 교감을 했는지를 비롯해 여야 모두에서 그 배후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했습니다. 3명 모두 국회 추천목 재판관들이었고 당시 여야는 누구를 추천할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때부터 이완규 법제처장을 밀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수의 인물이 아니라고 반대했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즉각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이완규 처장을 언급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여파로 여야가 협상 뒷얘기까지 들춰가며 거센 진실 공방을 벌인 겁니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절친을 헌재에 보내려던 내란 수계의 지령을 받아 한덕수 총리가 알박기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국민의힘을 두고 정당 해산 심판이라도 진행될까 봐 미리 자기 편을 박아둔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는.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내란 공범 수사 대상을 지명한 건 문제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감자해동이란 일명 내란과 관계되는 인사들은 모조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무리수를 뜬 게 과연 본인의 의지인지 좀.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임명할 수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 자체를 거부하고 민주당 등도 청문회를 거부하며 임명을 막아세울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많은 논란 속 인물인 이완규 법제처장 자신의 말대로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3 내란 사태 이후 수차례 국회에서 밝힌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국면에서 매번 이 처장은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이자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군하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자 위헌 논란이 거셌습니다. 국회에 나온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대행의 미임명에 대해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주 뒤 헌법재판소는 최대행의 마은혁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였습니다. 헌법에 대한 이 처장의 낮은 이해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입니다.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힘을 실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탄핵 재판의 결과를 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고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못한다는 학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개인 변호사를 맡을 만큼 최측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며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 재판관 후보로 헌법을 위협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이 처장을 지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비공개 안가 모임에 참석해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도 받고 있죠. 친목 모임이었다는 안가 회동 이후 휴대폰을 갑자기 교체해 의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뭉친 이 모임의 성격이 뭔지,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수사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윤석열 정권 법조실세 4인방.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다가 저녁 먹고 나온 게 끝이에요. 4인방들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2월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자 물증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은 본 적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위에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그 단전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검찰 출석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 지금 출석해도 되는지 묻자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해 김 수석과 상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김 수석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수석은 아직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안가에서 내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이 계엄을 만류했고 안가는 지인들 모임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선고는 내일 나옵니다.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4인방 가운데 이완규, 박성재, 김주현 세 사람은 모임 직후 휴대폰도 바꿔 의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법조 실세 4인방이 계엄 이튿날 안가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지인 모임이었다는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지만 수사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정치팀 김지인 기자와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한덕수 대행이 왜 이렇게 많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느냐.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심지어 오늘 국회에서는 인사검증마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속전속결로 군사작전처럼 이루어졌다. 이런 비판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서 나온 건데요.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보낸 게 지난 7일 오후인데 바로 다음 날인 8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안 걸렸고 밤새도록 했다 그래도 24시간 안 지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인사검증을 다 마쳤다는 건데 법사위에서는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등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이런 갑작스런 지명을 두고 내란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행정부까지 진보 진영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이라도 보수 인사로 바꿔서 향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등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낸 입장문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놓고 이건 내 깊이 고민한 문제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이걸 거듭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아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와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앞서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 동의안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는데 최대 30일이 지나면 한덕수 총리가 청문회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국회의장실은 즉각 헌법소송을 낼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한덕수 총리가 부당하게 권한 행사를 했는지 권한쟁의 심판으로 따져보고 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 역시 대선 이후에 새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도록 청문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 한덕수 총리 재탄핵 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네. 또 우원식 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다시 돌려보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그 자체로 접수된 거란 의견과 또 돌려보내면 접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완규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수싸움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선 전국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팀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